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들이 집단 사표를 냈다. 집단은 아니죠. 잇따라 사표를 냈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한 80명 된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사법 개혁 그리고 법관 탄핵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계신 분이죠. 이탄희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탄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탄입니다. 네, 이 판사들이 80명 사표를 냈다. 이게 맞는 얘기긴 해요. 이게 정확한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사만 봐서는 어때요? 네, 이게 사실 몇몇 신문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뉴스인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크게 오보였던 적도 있고요. 불과 한 2년 전에 이게 일면에 보도가 됐는데 숫자가 완전히 틀려가지고 오보였던 적도 있고 해서 저도 일단 사실인지 여부를 기다려봐야 된다. 일단은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 그래도 아마 그 기자 주변에 이 네네. 사표를 냈다고 하거나 혹은 사표 낸 걸 들었다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라고 이 원인 이유를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사실 여부는 기다려봐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언론 분석이 나오는 걸 제가 보긴 봤는데 그 중에 정치적인 어떤 이유들로 제시되는 것들은 사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판사가 세속적인 의미에서 보면 진짜 좋은 직업이거든요. 이게 정년도 보장되고 중간에 어떤 판결을 해도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정치적인 이유로 판사직을 포기하는 건 쉽지 않고 대체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퇴직을 하는데요. 제시된 이유 중에 보니까 변호사법 개정이 예정된다. 그래서 정관 예우 금지를 위해서 앞으로 3년간 근무했던 법원에 대한 사건들을 3년간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판사가 사표를 많이 냈다고 하면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판사 생활 꽤 하셨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인 해석이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사법 적폐몰이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법 연구회 이런 데서 요직을 다 독식해갖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갔다. 이런 해석들을 일부 하는데 어때요?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요. 사법 적폐 해결이 안 돼서 제가 계속 법관 탄핵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각은 좀 편향된 시각인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안에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성근 판사, 이동근 판사. 이분들이 이제 이름만 들어서야 사람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이분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 연루돼 있다 이래갖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인가요, 이분들이? 이 두 분이 이제 사법농단 사건에서 가장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행위 중에 하나를 저지른 분들이에요. 뭐였죠, 그게? 그게 이제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분들인데요. 그 사건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요 두 분의 문제를 좀 뭐가 중심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사람은 사실 1심 판결을 통해서 법원 스스로 반헌법 행위자다라고 공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직도 안 냈어요, 징계를?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약에 그냥 퇴직하게 되면 정말 그냥 명예롭게 퇴직하고 정관 변호사로 활동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퇴직연금도 받게 되고 공무단인권 제한도 받지 않고 이래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이 사법농단 비법관 전관 변호사 활동은 막아야 된다라는 국민 의견이 68%에 달하더라고요. 이게 찬성은 18%고요.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래서 더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두 판사들입니다.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청취자분들도 저도 가물가물한데 그 세월호 7시간 판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게 정확히 뭐였죠? 그게 이제 세월호 7시간 다 아시겠지만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3사 당일 날 오전에 국민들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이었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바다에 천천히 생매장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었는데 그게 다 지나고 나서 7시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본에 나타나서 아이들 아직 닫혀 있어요. 이렇게 국민들한테 되물었잖아요. 그래서 공분을 샀었고 그래서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진상규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찍어내리기 위해서 예. 기사 하나를 찝어서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해요. 그 일본 기자였죠? 맞습니다. 예. 그게 세월호 7시간 재판이었는데 네. 그때 기소에서 그치지 않고 판결에 개입을 해서 네. 판결문을 선고되기 전에 사전에 유출을 시키고 네. 그 내용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박근혜 명예훼손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박근혜 명예훼손 된다. 네. 다만 이 경우에는 뭐 법리적 무죄긴 한데 된다라고 바꾸고 네. 또 법정에서는 7시간 일단 의혹 제기는 허위다. 이렇게 좀 말을 하도록 뒤에서 조정하고요. 그런 사실상 이제 법복을 입고 있었지만 브로커 역할을 한 거죠. 그 브로커 역할을 한 판사가 임성근 판사고요. 예. 거기에 협조해서 판결 내용 바꿔주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차관급 고등부장으로 승진한 판사. 네. 일종의 부역자인데요. 그렇게 한 판사가 이동근 판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임성근, 이동근 판사는 고법 부장 판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관급이죠, 차관급, 그죠?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사표를 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징계는 없었고 사표를 냈다. 이게 유죄는 아니고요. 예. 무죄 판결인데. 무죄 판결인데 그 무죄 취지로. 판결인데 무죄 판결을 하는 판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직권남용은 법리적으로 무죄인데 그래서 형사재판 해결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헌법재판 받아야 된다. 헌법재판. 네, 반헌법 행위다. 이렇게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6차례나 기재를 해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가끔 보이는데 뭔가 문제는 있다. 근데 법적으로는 무죄다. 그리고 징계도 안 받는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어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두 판사는 사실 반헌법 행위여서 헌법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풀어서 얘기하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해서 탄핵 재판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탄핵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전국 법관대표자 회의가 2018년에 이미 이 행위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 국회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의결을 아예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안은 해결 방법은 국회 탄핵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요. 요거를 그동안 국회가 사실상 직무유기 상태로 이행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탄희 의원 말고 탄핵 얘기하는 사람은 요새는 거의 없던데요? 뭐 국회 내에서 공감대가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사안이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또 이제 가장 큰 건 탄핵이라고 하는 건 시효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추진해도 될 거다라고 또 이제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 두 판사가 이렇게 갑자기 도피하듯이 사표를 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게 사표를 냈고 그러면은 만약에 수리가 되면은 뭐 탄핵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사직하기 전에 탄핵 소추를 해야죠. 2월 말일 경에 아마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실 거예요, 안을? 지금 의원들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탄희 의원께서는 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뜻이 모아지면 내겠다 이런 뜻인 거네요, 지금 말씀은. 그죠? 이게 지금 탄핵 아니라고 하는 게 법안처럼 그냥 의원들 몇 명이 낼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몇 명이죠, 요건이? 100명이 발의를 할 수 있고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는 150석이 필요합니다. 일단 발의가 100명이다. 100명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상을 하신다면?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뜻을 모아가는 중입니다. 제가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좀 시기가 좀 일어서 그렇고요.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국회에서 뜻이 모아지는지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고요. 그런데 임성근, 이동근 판사 말고도 그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판사들이 꽤 있잖아요. 많죠. 그게 뭐 숫자로 보면은 13명인가요? 그렇게 되면? 징계 청구된 건 13명이고요. 검찰에서는 66명으로 봤어요. 조금 더 넓게 봤죠. 이분 명단 공개는 안 된 상태고요. 숫자는 다르지만 검찰이 본 숫자는 66명이고 징계 청구는 13명이 됐다. 지금 상황에서 결과는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일부 징계가 확정된 판사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수의 판사들은 본인들 잘못이 없다. 이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근데 문제는 그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대법원이 아무 결론도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안 내고 있어요?
일부러 안 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알 수는 없죠. 근데 결국은 그래서 징계 확정 없이 퇴직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니까요. 대부분에서 빨리 판결을 해주기를 지금이라도 촉구를 합니다. 빨리 그 징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은 어떤 법적인 판단이 마무리가 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관련해가지고 이탄희 의원실에서 보니까 이 여론조사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거 직접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였던 거죠? 맞습니다. 예,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16일, 17일 18세 이상 1000명 조사한 결과 여기 보면은 국민들의 다수가 탄핵에 찬성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한번 여론을 직접 보시려고 의뢰를 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뭐 일부 법관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이미 잊었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확인차 한번 해봤는데요. 네.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법관 탄핵 소추의 찬성이 58.7%, 반대가 25.6%로 탄핵 소추 찬성이 2배 이상 높고요. 네. 이제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전 연령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 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네. 전 지역 서울부터 제주까지. 예. 그다음에 이념 성향도 보수, 진보, 중도 할 것 없이 모든 이념 성향에서 탄핵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은 이렇게 높은데 국회에서는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국민들로서 헷갈리잖아요. 원래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국회라는 곳이. 네. 왜 이럴까요, 이거는? 이게 사실 뭐 사법개혁 문제라고 하는 게 아주 전면에 이렇게 휘발성 있게 등장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측면도 하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핵은 사실 시효가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이렇게 정말 도피하듯이 갑자기 사표 낼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한 거죠. 그래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다음 달 28일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상황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볼게요. 네, 하여튼 열심히 뜻을 모아가는 중이고요. 네. 이게 뭐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저희들이 기다려 보고요. 검찰 얘기도 좀 해볼게요. 어제 공수처 출범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뭐 이걸 찬성하든 반대하든 역사적인 사건이긴 한데 지금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민 여론 중에 일부는 시즌 2, 그러니까 이제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하는 형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탄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 진행자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미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요. 그 방향이 맞다라는 데서는 그 당내의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하세요. 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검찰개혁 특위에서는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이슈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논의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다져가는 과정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또 그다음에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부 보도를 보니까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논의에서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 이 부분이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뭐 공감대가 없는 수준이다, 전혀 그렇진 않고요. 한 번 더 여쭤보면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있잖아요. 지금 6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완전히 없애는 게 맞느냐? 이게 특히 이제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뭐 경찰이든 어디 다 넘길 데도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들이 원한다. 이런 중요한 수사들은 검찰이 하는 것을,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이제 네. 검찰이라는 거에 한정해서 검찰에 맡길 거냐, 뭐 어디에 맡길 거냐,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이 기능을 분리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능의 가장 확실한 분리는 기관의 분리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네. 다만 그거를 이제 당장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뭐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다음 달에 바로 분리 완성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네.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되고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의를 해야 돼요.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결국 우리가 도달할 때가 어디고 그게 언제쯤이라고 하면 그 전 단계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거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저는 더 넓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뭐 몇 달 뒤에 어떻게 하자, 그다음에 이 기능을 검찰에 맡길 거냐, 어디에 맡길 거냐, 이게 한두 달 뒤에 결정되는 일이기보다는 네. 1년, 2년, 3년 뒤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네. 속에서 이렇게 배치되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신다고 하면 네. 공감대가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 여쭤보죠. 네. 앞에서 저희들이 일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돼서요. 네네. 이게 이제 국민들의 법 감정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 도망가는 놈 잡았는데 한마디로 네. 말해서 네. 그게 뭐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쪽이 있고, 이 절차를 지키는 거는 법의 어떤 적용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탄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을?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지금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떤 측면에서요? 예.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네. 사실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부딪히고 있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채로 일단 뭐 무슨 잘못이 있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요.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 전제로 해서 어떤 뭐 실체적인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로 나가는 게 네. 사실 그 잘못을 전제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고요. 네. 조금 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고 기다려봐야 된다. 네. 네, 이런 입장이에요.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공감이 가는 건 사실 김학의 차관은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이게 공소시효가 넘겨서 법원에서도 이 사람 맞다 사실상. 근데 이미 끝나서 처벌을 못한다 이런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때의 모습과 지금 검찰이 이 절차 문제를 문제 삼는 그런 모습이 너무 다르다.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환기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도 국민들이 느끼시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시 한번 하여튼 검찰 개혁은 검찰이라는 기관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수사의 속도를 조절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탄핵이란다 퇴임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관심 있게 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